자, 앞에 내용들하고 중첩되긴 합니다. 근데 워낙 이 IT 반도체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정혜민 차장을 빨리 보내고 요게 내용이 또 내공 있는 분 들어봐야죠. 다양한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아침 보니까 2,728포인트인데 뭐 사상 최고치 다시 또 경신했어요. 네. 반도체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2021년을 관통하는 반도체 키워드 알아보고자 어떤 키워드들을 선정해 보셨나요? 네, 뭐 오늘 이제 내년 총 정리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제 무거운 내용인데요. 네, 한번 우리 같이 그냥 아니 한번, 뭐 네,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으로 네네, 같이 오늘, 공부해 보자죠. 뭐. 네네, 수능 날에 딱 맞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일단 5개 키워드를 준비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포인트 5개죠. 네네. 일단은 미국,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이제 칼라를 저기 하는 거 그리고 칼라를 누가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어떤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죠.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하이실리콘 그리고 SMIC까지 이렇게. 이게 화면이 네네. 지금 네. 약간 메모리 반도체 그처럼 느낌 낸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DDR5와 낸드 플래시 고단화로 해서 이제 기술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EUV 우리 아주 많이 나오는 키워드죠. 그리고 네. 이제 3나노 GAA 좀 약간 좀 생소하신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그 트랜지스터 구조가 좀 바뀔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에서 X큐브 삼성이 최근에 공개한 네. 좀 재미없는 내용들 한번 아니,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건 아니고 사실 네. 이런 걸 알아둬야 되니까 네네. 스마트폰으로 이 화면은 캡처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자료들이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이영수 대표의 자료는. 자,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의 밸류 체인 요것도 뭐 정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네. 이 자료를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네네. 일단 오늘은 비주얼로 좀 많이 보자고요. 네. 네, 뭐 반도체 제조 공정은 이제 저렇게 이제 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저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이 있는 기술들, 사실 반도체를 보는 관점은 세 가지거든요. 시장을 볼 때는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가격, 그리고 투자, 그리고 기술 보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기술 쪽에 좀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가격이나 투자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기술을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좀 많지 않아서 좀 제가 그래도 얕고 넓게 이렇게 좀 잘하기 때문에 좀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그럼 네. 또 계속 이어서 어떤 네네. 설명을 하실 건지 네. 차분하게. 일단 이제 뭐 그 사실 정치적인 이슈지만 결국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중국 반도체를 때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게 정치 영역인데 이거를 왜 경제에서 어떤 분석을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했던 것들은 어떤 그 반도체 중국 서플라이 체인을 뎁스 있게 쭉 내려가는 구조였거든요. 처음에 이제 통신 장비를 하는 화웨이 그리고 스마트폰 통신 장비를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그 화웨이의 어떤 반도체 설계 자회사가 있습니다.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첨단 AP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또 때려서 좀 이제 하이실리콘을 또 이제 제재를 가했고 그러면서 이제 하이실리콘이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가 이제 대만의 TSMC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TSMC한테 이제 하이실리콘 반도체 파운드리 하지 마라고 해서 TSMC가 이제 거래를 끊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 최고의 이제 그 파운드리 업체죠. SMIC라는 회사한테 이제 SMIC는 사실은 14나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5나노까지 와 있잖아요. 그 EUV 장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4나노밖에 못 하는데도 때리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엣지 컴퓨팅 있죠.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산업까지 정조준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때렸고요. 그러면 바이든 시대에는 뭐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자국 기업의 어떤 피해 상관없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때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도 표현 사실 좋은데 너 죽고 네네. 나 죽자. 네, 상당 부분 이제 좀
저기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봤는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무지막지하게 때렸지만 사실 구멍이 되게 많았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구멍들이 되게 많았고 네. 시간도 많이 줬어요. 우리 그렇죠. 언제부터 제재할 거니까 그 사이에 대비해. 막 이런 미리 식으로. 예고도 해주고. 네네. 그러면서 피해갈 구멍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바이든은 사실 좀 더 이제 좀 정교해질 거다. 그러면서 자국 기업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할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요 축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렇죠.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 지지층들의 또 피해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래서 이제 좀 중국의 뭐 비즈니스는 할 수 있게 레거시화된 기술들, 오래된 기술들을 풀어주고 첨단 기술들은 좀 규제를 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더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정교해질 거다. 아, 세밀한, 네네. 정밀한 네. 타격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중국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되면서 그 사이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사이에 초격차 전략으로 많이 기술을 벌려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는 그 내용이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금 12분까지니까 네네. 3번은 한국어로 치고 네. 4번 질문으로 오늘 다 못해요. 내가 네네. 봤을 때는 오늘 다 네네. 못하고 내일 네네. 또 나오시긴 하고 네네. 저희 제작진에서 얘기하는데 특집 방송도 준비가 돼 있대요. 네네. 네. 근데 사골이죠. 이제 우려먹는 거죠. 네네. 네. 계속 우려먹어였으니까. 내년에는 메모리 기술 변화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 D램하고 낸드를 좀 나눠서 좀 네네. 살펴본다면요. 일단 D램 같은 경우는 DDR5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DDR5. 인텔이 그동안 10나노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10나노 칩셋이 CPU 칩셋이 나오는 거고요. 보셨어요? 그 자료 화면 중에 그 테슬라 그 시스템 원칩 보니까 네네. DDR4가 두 개가 이렇게 배치돼 있던 것 같은데 네. 하나인가? 아직은 DDR4던데 네네. DDR5로 가면은 어떤 게 더 달라질 수 있는지. 일단 칩셋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요. 그죠. 처리 속도. 네, 처리 속도가 좋아지니까 기본적으로 양하고 질이 달라지는데요. 네. 일단은 새로운 칩셋에 맞춰서 그 컴퓨팅 성능을 내려면 D램의 어떤 용량이 한 30% 정도 늘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는 뭐 8기가 썼다 그러면 뭐 이제 한 12기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설계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DDR4를 썼는데 이제는 DDR5로 바뀌면서 그 반도체 설계도 바뀌지만 다이 크기가 좀 바뀌어요. 기존 DDR4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다이 크기가 바뀌면서 작아지네. 커집니다. 커지는. 네, 그만큼 왜냐하면 또 EUV 그 공정이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검사하기도 까다롭고 제조하기도 까다롭고 후공정도 바뀌어야 되고 검사 장비도 바뀌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네. 기업들이 궁금한 거예요. 네네. 좀 짧지만 요 네네. 기업을 한번 쭉 한 번 더. 네네. 일단 그 저기 방막 쪽에 어떤 증착 장비 쪽에서는 유진테크라는 회사가 지금 수혜를 화면에 보고요. 나오고 있는 네네. 유진테크.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던 그 테스트 핸들러 쪽 테크윙이라는 회사가 테크윙. 네, 인터페이스 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격이 다 바뀝니다. DDR5. 천천히. 네네. 자, 천천히. 예. 네. 유진테크 네네. 테크윙. 네네. 네. 테크윙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DDR5 쪽에서는 이런 회사들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소켓 쪽 있죠. 네. 소켓 쪽에서는 ISC라는 회사들. ISC 영문으로 돼 네네. 있죠. 영문으로 ISC입니다. ISC. 네.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이제 그 소모품, 네. 파츠 뭐 이런 저기 파츠 이런 쪽을 납품하는 뭐 이제 그 TSE? TCK랑 네, TCK랑 뭐 이제 그 KNJ 그리고 원익 QNC 이런 회사들도 봐야 되고요. 이런 회사들은 사실 랜드 쪽도 굉장히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네. 낸드가 몇 네. 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금은 126단이 메인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사실 삼성을 깜짝 놀라게 한 게 176단을 먼저 양산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128단? 126단에서 6단. 176단, 170. 128단에서 176단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128단에서 네. 176단으로.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러면 그만큼 층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 층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PR을 도포하고 깎아주고 PR 스트립 깎아주고 그러면 이제 PR을 그 어떤 그 포토 레지스트. 네네 포토 레지스트가 이제 너무 이렇게 미세화되기 때문에 그 밑에 하드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 하드 코팅을 하는 장비를 하는 회사가 테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그 쌓아주고 깎아주고. 그러니까 덮고 깎고 맞습니다. 이걸 네. 반복하는데 맞습니다. 그 그게- 밑에 너무 파일까봐 이제 네네. 하드하게 코팅을 한번 더 맞습니다. 해주는 네네. 거구나. 비유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반도체를 적층한다고 네네. 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증착이 뭐 단순하게 반도체 이게 아니라 네네.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 네. 다시 이어가서. 네, 마음이 좀 급해서. 아니야. 저도 급한데 네네네. 12분 다 돼가네. 네네. 네. 일단은 쌓고 깎는 게 쌓는 업체가 테스고요. 네. 깎는 업체가 그 PSK입니다. 아, 네. 그래서 두 회사가 수혜를 보게 되고요. 네. 거기까지네. 네. 네. 뒤에 거는 EUV는 다음에 할까요? 네. 내일 시간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네. 하여튼 시간이 항상 우리한테는 조금 부족한데 네네. 오늘은 앞에 주요 반도체 키워드 5가지를 내주셨는데 미국, 네네. 중국 반도체 굴기의 뭐 칼날 네네. 그런 표현하고 DDR5하고 낸드 프레시의 고단화 요 2개만 좀 했어요. 네네. 나머지 뒤에 EUV, 3나노 GAA, X큐브 같은 건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요건 다음에 네. 따로 네네. 마련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하여튼 이경수 대표한테 너무 죄송스럽지만 네. HSM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가 반도체 아웃라인만 잠깐 보여드렸고 관련 기업들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